근데 이렇게 가져 내려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 개발한 보일러나 에어컨을 통해서 더우면 곧바로 에너지 써가지고 차갑게 하고, 추우면 보일러 켜가지고 뜨겁게 하고, 즉 여기서도 강제로 끌어올리고 내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수반돼요? 상당히 많은 에너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설비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기계 설비가 없던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영역까지 오도는 기간도 있습니다. 왜? 더 이상 기술이 없으니까. 하지만 기계 설비의 도움 없이 어쨌든 집을 좀 더 잘 짓는 노하우를 개발함으로써 처음에 이만큼 더웠던 거를 이만큼으로 줄이거나 이만큼으로 줄이거나 이만큼으로 줄일 수 있는 집 짓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주변에 나무를 이용하거나 집을 짓는 향을 이용하거나 주변 기후를 일단 잘 이용하면 요만큼 더 따뜻하게 시원하게 살 수가 있더라. 그 다음 남측에 창을 많이 내거나 좀 더 단열재를 잘 쓰거나 지프라이 같은 걸 쓰거나 하니까 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더라. 이거 돈 들이지 않고 설비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거죠. 남측에 온실 같은 거 만드니까 좀 더 따뜻해지더라. 즉 순수히 디자인적인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패시브적인 것만 가지고도 대폭 이만큼 따뜻하게 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계적인 도움을 받는데 그 기계적인 도움도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걸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내리자. 그럼 우리가 화석연료 전혀 쓰지 않을 거 아니냐. 즉 순서에 의해서 우리 선조들이 돈 안 들이고 한 디자인적인 패시브적인 걸 먼저 해서 이만큼 줄여놓고 그 다음 설비적인 걸 가지고 그만 나머지 가져오자. 근데 그 설비적인 것도 자연적인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 가지고 끌어당겨 내리자. 라는 이 방법,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의 핵심입니다. 되게 심플하죠, 그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태양열 시스템 하나 있죠. 태양열 시스템은 뜨거운 물 만들어주는 거예요. 태양열 지별기 가지고서. 근데 걔의 위치한 위치는 여기예요. 여기쯤이야. 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고 있는 농촌에 있는 되게 오래된 농가주택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들어. 보일러는 설치해놨는데 한 겨울 지나려고 그러면 10드럼 정도 에너지를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기름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좀 해결 조치 좀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딘가 듣고 왔는데 태양열 시스템을 쓰면 난방을 대폭 난방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붕에다가 태양열 지별기를 한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20, 30장 깔아야 된다고 하니까 20, 30장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겨울을 딱 지났어요. 기대하기로는 난방 10드럼이 아니라 이제는 한두 드럼만 떼면 다 끝나겠지. 2개월을 날 수 있겠지 했는데 웬걸? 한겨울 지나가서 보니까 한두 드럼만 태우는 게 아니라 한두 드럼 정도만 절감이 된 거야. 여전히 7, 8드럼을 쓰고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한 거야. 우리가 항아리를 얘기한다면 항아리에 물을 담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항상 80%나 90%만큼을 채워놓고 싶어. 물이 그 정도 차있게 하고 싶어. 그런데 항아리가 금이 가가지고 계속 물이 쫄쫄쫄 새는 거야. 금이 한 10개 정도 있어. 그래서 시간당 한 10리터 정도의 물이 빠져나가. 그러면 수위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 항아리가 차 있고 싶어 해도 물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물을 계속 갖다 부어야 되는 거야. 매 시간마다 물을 버줘야지만 80%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항상 물 수위를 이만큼 채울 수 있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상태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게 아니라 금이 가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줄여서 10개의 금이면 잘 보수해서 한 7, 8개는 다 보수하고 할 수 없이 2, 3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금간 물 새는 부위를 없애놔주면 매 시간당 물을 붓는 게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오래된 농가주택은 외풍도 심하고 단열도 안 돼서 열이 막 줄줄줄 새고 있어. 즉 막 물이 흐르듯이 빠져나가듯이 열이 새고 있는 주택에다 태양열 가지고 뜨거운 물 만들어서 난방으로 계속 열기를 공급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돼요? 열이 새고 있는 거를 먼저 조치를 해서 새지 않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 태양열로 에너지 생산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지만 순서에 의해서 먼저 취해야 될 조치를 안 취함으로 해서 내가 10%, 20%를 절감하느냐 아니면 10%, 20%밖에 절감 못하느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단열 개보수를 하고 창호를 바꿔가지고 좀 외풍이 없게 한 상태에서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한다 그러면 태양열 시스템은 20장, 30장을 깔 필요가 없이 2장 내지 3장, 4장만 깔아도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기술의 적용 순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앞서 있는 단열과 이런 패시브적인 거 가지고 대폭 여기까지 줄여놓은 다음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큰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죠. 즉 그래서 이 접근 방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 별로 어려운 기술은 없어요. 다 이미 우리한테 있는 기술이에요. 하지만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디자인적인 패시브적인 거 먼저 가고 그 다음 액티브적인 걸 가서 얘를 최소화시키고 얘를 일단 극대화시켜서 적용하고 얘를 최소화시켜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내가 말로만 설명한 거 가지고 힘드니까 내가 요거와 관련돼서 글로써 써놓은 것들을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 좀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면 그거 글을 좀 읽어보고 참고를 좀 하도록 하세요. 혹시 내가 안 올리면 여러분들 그거 올려주기로 했는데 왜 안 올려주세요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톡방에. 내가 올려줄게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산업혁명 이전의 주택들의 쾌적성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나무 갖다 떼는 정도, 참고 살거나 나무 갖다 떼는 정도. 하지만 집을 좀 더 그 지역 재료를 가지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패시브적인 방법들은 발달을 잘 해 있었어요. 한데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우리는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온갖 설비를 갖다 장착을 하면서 에너지를 펑펑 써대면서 강제적으로 냉난방을 통해서 쾌적을 추구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게 안 돼요. 왜? 더 이상 우리한테 화석연료가 없어.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앞으로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 최대한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디자인적인 패시브적인 건물로 먼저 짓고 그리고 나서 해가 없거나 바람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만 최소한의 설비 시스템을 가지고서 쾌적성을 하게 해주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 건축에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5,000년 역사를 본다면 산업혁명 이전의 패시브적인 이 기술들을 가지고 기반을 먼저 짓고 건물을 먼저 짓고 그 다음 산업혁명 이후에 있는 액티브 설비적인 걸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 보충해주고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좀 더 에너지를 생산해서 더 추가로 해주게 되면 결국 그게 제로에너지 건물로 우리가 화석연료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전기를 한전에서 공급받거나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공급받지 않고도 내가 우리 집에서 난방, 급탕, 냉방, 조명, 환기, 취사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대전에도 되게 많아요. 즉 에너지 비용을 하나도 내지 않고 즉 한전에서 전기 공급 안 하고 또 가스공사 전기 안 받고 내가 그 집안에서 쾌적하게 1년 내내 사는 집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거죠.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한다? 너무 미래기술적인 거 아니냐?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곁에 그 기술이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뭐냐? 통합설계. 즉 과거에는 에너지를 절약한다 그러면 그 건물에다가 단열재를 좀 보강하거나 좋은 창을 갈아 끼거나 이렇게 한두 가지만 바꿔도 한 1, 20%는 절감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요구하는 거는 1, 20%를 절감하는 게 아니라 7, 80%, 8, 90% 궁극적으로는 100%다 절감하는 걸 요구해요. 그 얘기는 뭐냐? 과거에는 독립적으로 한 개 한 개씩 붙여서 그냥 절감하기만 됐는데 이제는 다 없애야 되니까 얘가 쟤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 그러면 둘 간의 영향 관계까지 고려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그거는 독립적으로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현상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게 개선됨으로 해서 저기에 부작용을 주거나 저기에 또 추가적인 영향을 주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인테그레이트 디자인, 통합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태양열 시스템 얘기했잖아요.
이런 태양열 시스템은 집 짓고 난 다음에 지붕에 갖다 얹고 이 배관만 보일러하고 연결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스템 설치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집 짓고 난 다음에 해도 문제가 없어. 하지만 여기 있는 지금 이런 것들, 요 건물 외피에 있는 것들, 이런 태양광 지붕 또는 요 외벽이 여기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열을 저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여기서 열을 생산하거나 저장하거나 할 수가 없죠. 그죠? 건물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이게 건물이 외벽이니까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초기 단계부터 통합 설계를 통해서 접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태양광도 이제 태양광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할 텐데 이렇게 별도로 그냥 지붕 위에 설치하거나 노지에다 설치하는 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기술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건물의 외장재 대신에 이런 타일이나 유리나 이런 거 대신에 태양광 모듈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다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출장 갔을 때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은데요. 프랑스 출장 가서 그 주변에 출퇴근을 할 때 복덕방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모든 매물에 이런 표시가 돼 있죠. 이거 뭐지? 자세히 좀 봤어요? 또 자세히,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매물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A부터 G등급 중에 이 건물은, 아니면 이 방은 D등급이고 154.2 kWh per 메타제곱 이어입니다. 1년에 1제곱미터에서 154kWh 정도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라고 여기 딱 라벨이 붙어 있어. 그리고 등급은 D등급입니다. 모든 매매 건물에 또는 렌트하는 건물 또는 방에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이게 결국 판매를 하거나 리스를 할 때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영국, 독일, 프랑스. 지금은 5, 6년 전에 그랬고 지금은 전역이 다 그렇고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도 이미 2016년부터 이거를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에너지를 얼마큼 사용하니까 몇 등급 건물이고 1년에 얼마큼 에너지를 씁니다. 그게 그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평가하는 새로운 직업군이 기술사나 건축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지금 매년 시험을 봐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을 직업군이 만들어주고 있죠. 그거를 이제 건물 에너지 평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건물 에너지 평가사. 한 해 첫 해에 제 기억에 첫 해 100명 정도 뽑으려고 하는데 거의 10,000명이 몰렸어요. 접수가 한 달 반 동안 미뤄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 이제 앞으로 건물들은 모든 이런 것들이 의무화가 되는 거 됐고요. 아까 제로이지 건물 얘기했죠? 1년에 기존보다 에너지를 1, 20%만 가지고서 더 쾌적하게 살고 있는 집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예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기 죽동. 우리 주변에 죽동. 역으로 보면 반성역인가? 거기 옆에 가면 침신대 있는데 그 침신대 바로 옆에 죽동 제로인지 타운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6가구 이미 한 7, 8년 동안 거의 다른 집보다 한 7, 80% 저렴. 즉 한 1, 20%, 20, 30% 에너지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쾌적하게 겨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세한 이 안의 시스템들은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태양광이나 태양열 시스템 설치되는 거 많이 봤죠, 그죠? 이제 앞으로의 건축물들은 외장재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외장재 대신에 전기를 생산하고 뜨거운 물을 생산하고 바람을 생산해서 건물에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열 시스템 외벽에 그냥 갖다 외장재로 다 설치가 되죠. 여기 있는 이게 다 태양 전지입니다. 태양광 모듈이에요. 외장재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기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외장재 역할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이게 태양전지인지 알 수가 없죠. 이거 다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전지입니다. 풍력 발전하는 예인데요. 그래서 이건 건물이 시각각 시간별로 외모가 변해요. 이건 아직 실제 지어진 건물 아니고 컨셉만이에요. 자, 어떻게 저렇게 건물이 변할 수 있을까? 정말 아이디어가 상당히 심플하고 괜찮아요. 이렇게 돼. 실제로 본다면, 가까이서 보면 건물 한 층 한 층이 다 각기 회전하게 돼 있는 거죠. 건물의 95%는 다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실린더에다가 그냥 위에서부터 크레인으로 갖다 얹기만 하면 되는 거고, 각각 단위 유닛에서 살 수 있고, 자동차까지 각자의 자기 층으로 올라가서 파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돌리는 회전하는 회전 동력을 어디서 얻느냐? 여기 각 세대와 세대 사이에 있는 풍력 발전기를 통해서 회전력을 얻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건물들의 개념들, 이런 건물들이 실제로 시공돼서 세력의 미래의 에너지 문제와 함께 새로운 건축 유형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정말 획기적인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어진 예 하나 볼까요? 바레인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데 두 개의 쌍둥이 빌딩 사이에 약 15m 가량의 풍력 터빈을 설치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서 생산된 풍력 에너지 가지고 이 건물 전체의 15%의 전기 에너지를 다 충당하고 있어요. 엄청난 구조물의 공사인데 이걸 성공해서 한 3, 4년부터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어지는 여러 가지 건축물들의 이런 풍력 발전기가 적용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빠르게 이번 시간 우리가 왜 이런 친환경 건축이 이렇게 중요한 상황이 돼서 사회적 이슈가 됐느냐라는 것들을 5,000년 역사에서 250년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50년 전 5.1 뭐죠? 5.1 위기 73년도에 있었던 세계적인 5.1 위기 이후에 최근에 우리가 교토 의정서에 의거한 이후에 탄소경제로 들어가서 결국 제너에너지 건물이 의무화된 이 시장까지 거의 수직에 가까운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을 살펴봤고요. 그중에 건축 분야가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다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한테 강조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이 틀려져야 되고 사회를 보는 방법,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방법조차도 달리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한 14주, 13주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공부하는 방법은 암기를 하거나 뭐 지식을 내가 보존하고 있구나 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이게 왜 이런가 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각각의 강론에 대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접속해놓고 얼굴 딱 나랑 마주하고 마주 보면서 3시간 동안 수업하기 되게 힘들죠, 그죠? 이게 코로나가 만들어놓은 새로운 수업 형태인데 아마 또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이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 또한 상당히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또 여러분 얼굴들을 바라보고 하니까 집중도는 더 있는 것 같아서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자꾸 새로이 시도하면서 좀 더 나은 조건에서 공부해 보기를 노력을 해보려고 하니까 직접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이런 식의 실시간 준 수업으로 강의 전달하는 거는 일단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일단 이번 주 분량, 다음 주 물리적 기초 지식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전 중까지 사이버 한밭에 물리적 기초 지식에 대한 강의 자료를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의 동영상을 다 시청을 하고 다음 주 2시 본 수업에 참여해서 내가 여러분들 질문하고 여러분 답변하고 또 질의사항 있으면 나한테 질의응답하고 추가 요약 설명하고 하는 형태로 보충학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내일 올리게 되는 사이버 한밭의 강의 동영상이 여러분 출석을 체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의 동영상을 꼭 시청하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